저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는 AI로 들어간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에 있는 옵티머스 로봇도 그렇고 뉴럴링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뇌에 담겨진 정보를 옵티머스에 넣고 싶어해요. 뇌를 카페에서 넣고 싶어하는 거죠. X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뉴럴링크랑 활용해서 자기 뇌의 정보를 빼내. 그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옵티머스에 집어넣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풀셋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우주선을 타요. 스페이스X 타고 우주로 가. 이게 어찌 보면 현대판 진시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I와 로봇 시대를 이끌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AI 초창기 때는 저는 가장 생각보다 잘한다고 느꼈던 게 MS였어요. MS가 물론 이제 챗GPT를 갖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MS가 갖고 있는 수많은 프로덕트에 AI를 녹여내면서 사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 다음에 약간 그때쯤에 약간 아쉬웠던 기업이 의외로 구글이었어요. 구글 생각보다 AI 신에서는 잘 못하네. 저 바드 같은 거 만들었는데도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근데 제미나이 만들고 제미나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느끼는 게 역시 구글이 대단한 기업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구글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프로토타입이나 일부 기업 완제품 발표한다고 한 게 글래스형 제품이거든요. 안경 제품인데 AI 들어간 것.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경 한쪽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붙어가지고 글도 투사해주는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구글이 원천적으로 돈을 잘 벌었던 영역이 원래 광고잖아요. 광고. 구글 온라인 광고나 유튜브 광고. 근데 광고는 이 마켓이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구글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마켓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걸 계속 쓰고서 길을 가면서 외국인하고 대화하고 글도 보고 광고 같은 것도 보고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코카콜라를 보고 있어. 그럼 음식에 대한 게 뜨면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옆에 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광고 마켓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돈을 버는 거를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MS는 어찌 보면 약간 기업용 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OS에 들어갔던 그 플랫폼을 쭉 가는 것 같고요. AI도. 근데 구글은 역시 기업에서 끌어온 광고 자원을 1대1로 타겟팅 연결시켜주면서 돈을 벌었던 이 메커니즘을 또 AI 시대에 재밌게 풀어내는구나. 좀 잘한다라고 느꼈고요. 가장 기반되는 건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느 기업이 흥하건 간에 엔비디아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뭐 데이터 센터의 수요나 거기 들어가는 칩의 수요가 감소한다 어쩐다 얘기는 있지만 저는 뭐 알고리즘적인 최적화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증가하는 속도에 편차가 있을 뿐이지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시장 갈 것 같고 특히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지금 AI 플랫폼 자체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로 연결되는 그 2차, 3차 응용 분야 내에서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나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에 삽입될 수 있는 소규모의 저렴한 칩 같은 것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는 AI 테마가 쭉 가는 이상 그 버추얼에서 피지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행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지점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뉴럴링크도 갖고 있고 엑스도 갖고 있고 뭐 스페이스X 갖고 있고 모린 컴퍼니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중에 사실 대중들은 가장 생뚱맞다고 하는 게 X기는 해요. X를 보게 되면 아니 뭔가 다 빅테크 하이테크에서 딥한 기술을 연구하던 회사가 갑자기 소셜미디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좀 가볍기도 하고 언론사 같은 걸 왜 인수했지 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는 AI로 들어간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에 있는 옵티머스 로봇도 그렇고 뉴럴링크도 그렇고 그런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의 학습과 사람들에 대한 반응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저는 X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X가 결국 AI를 고도하기 위한 데이터의 어떤 그 하나의 채널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끌어왔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옵티머스 발전을 또 견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또 뭐 시장에 상장은 안 된 기업이지만 뉴럴링크도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 원래 그런 BCI 쪽의 발전 속도가 느렸거든요. 근데 뉴럴링크나 BCI 기술이 발전되는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옛날에는 어떤 펑션을 써가지고 모든 뇌의 신호를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걸 그냥 신호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킨 걸 AI가 해독을 해주고 그래서 뉴럴링크도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약간 이제 사담일수인데 꿈 중에 저는 굉장히 SF적인 꿈이지만 재미난 꿈이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뇌에 담겨진 정보를 옵티머스에 넣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입력해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뇌를 카페에서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게 X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뉴럴링크랑 활용해서 자기 뇌의 정보를 빼내. 그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옵티머스에 집어넣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풀셋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우주선을 타요. 스페이스X 타고 우주로 가.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를 탐험해. 이게 어찌 보면 현대판 진시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육체적인 몸은 소멸하겠지만 자기 정신적인 세계는 옵티머스로 올라타서 스페이스X를 들어가서 무한한 시공간을 탐험하는 존재. 상업적으로도 재미난 회사지만 어떤 비전적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자 그 기업가가 저는 일론 머스크와 그 컴퍼니들이라고 바라봅니다. 타이핑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면서 AI와의 소통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게 휴대폰을 타이핑하거나 드래그하는 거에서 언어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혹시 언어 불편할 거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저희 학생들한테 편하게 했을 때는 노예 근성을 못 보여서 그렇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로마시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간인들이나 귀족들은 다 노예한테 시키잖아요. 내가 무슨 맛집 검색을 해. 음식 데려와. 이거 지금 음식 갖고 와. 나를 글로 데려다 주지. 내가 뭐 길 찾아가지고 가는 거는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 편해지는 거는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업적인 광고 다 빼버리고 결과만 딱 던져주면 돼요, 나한테. 내가 말로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린 다 뒤지면서 이게 광고냐 아니냐 보고 협찬 광고 있으면 빼고 막 보는 거잖아요. 이걸 한마디만 던졌을 때 AI가 다 해주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일론 머스크의 꿈 중에 하나가 결국 뉴럴링크를 통해 갖고 인간의 뇌에 보조도구로 AI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AI를 써가지고 옵티머스에 올라타는 것도 꿈이지만 중간 단계의 꿈은 인간의 뇌는 30만 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여기에 AI를 붙여가지고 마치 확장 프로세서 같이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미래 AI와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까요? 시장 규모를 휴머노이드만 놓고 보게 되면 올해 2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휴머노이드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을 60조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6조 달러면 8경 원이에요. 8경 원이면 자동차의 TAM 대비 최소한 10배는 넘어요. 어떻게 보면 20배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능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산업혁명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산업혁명이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 노동을 지금으로 보면 단순한 대체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거였지만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200배 성장했다고 흔히 보거든요. 산업혁명 전과 후의 경제 성장이 200배예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몸을 써서 경제적으로 돈 버는 것과 머리 써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머리의 힘이 지금 극단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인간의 머릿속을 극단화시켰을 때 도대체 산업은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때가 200배면 좀 단순히 여기다 200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아니 경제학의 기본 원리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게 200배, 200배면 400배인데 산업혁명이 한 1800년대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100년 이내에 1800년하고 대비했을 때 300년 만에 경제 규모가 4만 배 커진다고 보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700년대 초반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300년 뒤에 경제 규모가 200배 커질 거라고 주장하면 그 당시에 경제학자는 이게 다 믿었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인류가 저는 이제 인지과학자다 보니까는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바탕으로 자꾸 프레이밍을 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니멈 맥시멈일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지구상에 태어났던 총 명수가 1100억 명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태어날 인류는 얼마냐면 경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봤는데 지금보다 100만 배의 인류가 더 태어날 거예요. 지구가 붕괴되기 전까지. 그렇게 보면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앞부분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확 망가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서 꿈도 꾸고 기업의 비전도 만들고 국가 정치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무조건 뭐 20, 30% 안에서 왔다 갈 것이다 하고 하게 되면 산업혁명기도 보게 되면 이걸 잡았던 국가는 그 200년 동안 200배의 역사에 올라탄 거고 뭐 이게 크게 변하겠어 했던 국가들은 그냥 거의 가라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멈 맥시멈을 좀 넓게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AI 산업군이 결국에 보게 되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휴머노이드만 봐도 미국하고 중국이 현재 쌍두마차인데 중국은 몸에 가까운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정말 단순하게 보면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를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부품의 상당수를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자국 내 부품화율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몇 년 이내에 100% 다 자국 부품으로만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몸이에요. 몸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우리 거 그러면서 싸게. 근데 미국은 사실 그쪽보다 휴머노이드 작동하기 위한 데이터나 훈련, LLM 모델 뭐 이런 것들 비전 모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냐 머리냐 이런 건데 AI도 그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방에 하드웨어가 있고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던 건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플랫폼, 대규모. 물론 LLM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규모 반도체 칩, 클라우드 위에 돌아가는 엔진이니까 저는 이걸 묶어서 그냥 하드웨어라고 볼게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저는 우상향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왜냐?
반도체에 대한 칩 수요만 놓고 봐도 여러분 AI 없을 때만 봐도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했어요, 여러분. 흔히 그 필라델피아 곡선 같은 거 이전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수 곡선. 앞으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런 하드웨어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특권층 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거 특권층이라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회사도 만들고 직원들 막 고용해야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LLM 가지고서 한두 명이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경우가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걸 깔고서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잘 만들어내는 약간 작지만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은 약간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기반 투자하시고서 여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나눠서 투자하시고. 사실 이 말씀드린 걸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만 해도 뭐 해외 주식 같은 거나 국내 주식 이렇게 하부 산업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일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갖고서 뭐 비상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쪽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과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견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거 투자하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를 한번 내볼게요. 1번이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거 조각 투자하겠다. 2번이 금을 사겠다. 금 요즘 뭐 한 돈에 70만 원 하잖아요. 그다음에 3번은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 4번 엔비디아 주식 사겠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건 빼고 4번까지만 보면 좀 주식시장 당연히 잤던 분들은 4번 당연히 할 거예요. 그죠? 30년 동안 엔비디아 주식이 한 2,000배 올랐으니까. 근데 압구정 현대나 삼성전자 주식도 40몇 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또 보면 저희 학교엔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예요. 너무 좀 우울하다고. 30년 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20대 초반 중반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또 그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50배, 100배, 1000배, 만배에 뛰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뭐가 나올 것이다. 제품도 나올 것이고, 그걸 발굴하거나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길었는데 왜 이걸 자꾸 끝이라고 바라보느냐.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술이 너무 막 급변하니까는 너무 힘들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보시고서 불안하게만 보지 말고 또 호기심을 갖고서 기회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잡는 거는 뭐 저 같은 학자나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서 함께 공부해 가시죠. 고맙습니다.